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배진환의 종목 분석 리포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회사는 LS전선 아시아입니다. 종목 보고서 목차입니다. 간단한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차트까지 분석한 후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LS전선 아시아 기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회사 이름 그대로 전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8월 3일 기준으로 2,765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 중이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6천억 원에 달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입니다. 간단하게 주주 현황 짚어드리면 모 회사인 LS전선이 54.58%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LS그룹의 오너 일가가 일부 지분을 소유 중이고 유통 물량은 약 1,150만 주로 추정됩니다. 사업 소개 전 간단하게 LS전선 아시아에 대한 프리뷰를 해드리자면 올해 LS전선 아시아는 엄청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부진했던 작년의 아픔을 딛고 미뤄졌던 베트남 정부의 전력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넘는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이따가 차트 분석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LS전선 아시아가 보여줄 실적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지지부진한 주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적 증가가 확실한 만큼 주가는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업 소개입니다. LS전선 아시아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전선산업으로 통상적으로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서 크게 생활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력 케이블과 데이터, 음성, 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 케이블로 나누어져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및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도시화, 산업화, 에너지 산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중요한 산업입니다. LS전선 아시아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LS전선 아시아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LS전선 아시아가 무슨 회사인지 알아야겠죠. LS전선 아시아는 사실 LS전선의 해외법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에 2개, 미얀마에 1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그중 지금 보여드리는 LS비나는 베트남 하이퐁에 위치해 있고 전력 케이블, 케이블 소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LS전선 아시아 자회사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회사입니다. 또 다른 베트남 법인 자회사인 LS케이블앤시스템즈입니다. UTP와 중저압 케이블, 광통신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1년 1분기 기준 LS전선 아시아 매출액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법인인 LSGM입니다. 미얀마 양곤에 위치해 있고 매출 비중이 1.58%로 나와 있는데 이는 LS전선 아시아가 미얀마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미얀마 군부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재무 상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의 재무 상태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부 확장과 지속적인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한 차입금이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적이 우하향한다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실적의 컨센서스도 높게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분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LS전선 아시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전선 업황이 LS전선 아시아의 실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경제 상황과 전력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45년까지 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 성장과 함께 베트남의 민간, 산업 부분의 전력 소비량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전력 소비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 국가적인 전력 설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는 등 전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베트남 정부는 2045년까지 하나 약 360조 원에 달하는 친환경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베트남의 전력 케이블 시장은 연평균 11% 이상 성장하여 2029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베트남 전력 인프라 투자는 LS전선 아시아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LS전선 아시아의 베트남 전선 시장에서의 영향력 때문인데요.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 전선 시장에서 약 23%로 시장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제가 발전하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장됨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와도 합작을 하고 있는 LS전선 아시아가 수혜를 오롯이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LS전선 아시아도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생산법인 LSB나 공장 부지를 현재 3배 규모 수준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생산시설이 확장됨에 따라 LS전선 아시아의 매출도 당연히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꽤 길게 얘기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베트남의 경쟁 성장과 인프라 확대가 실적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친환경 정책도 LS전선 아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중 말씀드릴 부분은 해상풍력 발전 설비입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베트남의 지역별로 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인데요. 빨강색이 짙어질수록 풍속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의 연안 지방이 풍속이 높아 풍속 발전에 굉장히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에 풍력 발전 설비를 대규모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중에서도 저희가 집중해 볼 것은 해상풍력인데요. 올해 베트남 정부는 204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을 21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지상보다 평균 풍속이 더 세고 풍력이 풍부한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해상풍력 설비에서 가장 필요한 설비 중 하나는 바다에 있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운송 및 보관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해저 케이블입니다. 통상 해상풍력 1GW당 3.6억 달러 규모의 해저 케이블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2045년까지 21GW의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니 산술적으로 75.6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6천억 원의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앞서 LS전선 아시아의 제품을 소개해드릴 때 해저 케이블이 없었을 텐데요. 그럼 해저 케이블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해저 케이블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LS전선인데요. 맞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모회사인 LS전선으로부터 해저 케이블에 납품받아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올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500만 달러, 하나 약 60억 원의 해저 케이블 수주를 따낸 바 있는데요. 이번 해저 케이블은 LS전선으로부터 납품받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LS전선 아시아 백인재 대표는 이번 증설에서 해저 케이블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추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비록 단시간에 실현될 투자 포인트는 아니지만 또 너무 먼 미래 얘기는 아닌 것이 올해 코트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7GW에 달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받아 기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착공과의 시간차는 존재하겠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그린에너지의 정책적 흐름과 베트남 정부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의지로 비추어볼 때 아주 먼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3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먼저 실적의 상승을 주가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두 번째는 베트남의 성장과 전력 인프라의 투자에 따라서 LS전선 아시아의 실적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조금 먼 미래를 보았을 때 고부가 가치 상품인 해저 케이블을 통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는 알겠는데 위험 요소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4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점유율 유지에 실패해 향후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중고압 케이블은 LS전선 아시아가 다른 경쟁사들과 대비했을 때 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요소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출의 성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베트남 전력 시장을 고려했을 때 증설은 불가피하고 백인재 LS전선 아시아 대표의 사업 확장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증설 계획 철회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외적 변수로는 베트남 코로나 심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실적 부진의 주된 요인은 베트남의 코로나 확산에 의한 투자 지연, 공장 폐쇄 등의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인프라 정책 철회로 인한 해저 케이블과 전력 설비 증설에 투자가 미뤄지는 것인데요.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력 부족 문제를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실현 가능성은 적으나 염두할 만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한 차트 분석입니다. 8월 9일 기준 LS전산 아시아의 이봉 차트입니다. 실적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미래에 더 큰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한 차례 상승하려 했으나 다시 빠지면서 60일선에 걸치는 모습입니다. 60일선을 지지받고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입니다. 20주 선에서 지지받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확실하게 지지받는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지 계속 지켜보고 실적이 예상한 대로 잘 나오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꾸준히 모아가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